안녕하십니까. 통일전망대 김필국입니다. 차미연입니다. 지난주 전원회의가 끝난 데 이어서 북한은 곧바로 사회주의 여성동맹, 즉 여맹대회를 열었습니다. 네, 여맹은요, 당원이 아닌 북한의 전업주부가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되는 단체라고 하는데요. 5년 만에 개최한 북한의 여맹대회. 김정은 위원장이 어떤 메시지를 전할지도 관심이었어요. 네, 박철영 기자, 김 위원장이 이번 여맹대회에 서한을 보냈다면서요? 네, 북한 매체의 표현을 빌면 김 위원장은 강령적인 서한, 그러니까 여맹원이 따라야 할 규범을 상세하게 담은 편지를 보내는데요. 여성을 존중하는 건 공산주의자들의 훌륭한 미덕이라며 여성을 사랑하고 돕는 기풍을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긍정적인 메시지로 보이는데요. 상세히 담았다는 규범에는 어떤 게 있습니까? 구체적인 강령은 느낌이 좀 다릅니다. 남편들이 당과 혁명에 충실하도록 뒷바라지를 해주고 시부모들을 잘 모시고 남편과 자식들이 국가와 사회 앞에 지닌 본분을 훌륭히 수행해 나갈 수 있게 정성을 다하여야 합니다. 네, 남편 뒷바라지를 잘해야 된다. 글쎄요, 참 여러 가지 생각이 들게 하는 말인데요. 조력자나 보조 역할을 강조하는 내용도 많았는데요. 우리 당의 맏며느리 최고 사령부에 작식해 오늘은 내세워주는 당의 믿음을 항상 자각하고 총잡은 남편들의 부사수로서의 역할을 다할 뿐 아니라 군인 가족을 언급할 때 자주 등장하는 이 표현에서 작식대원은 항일 무장 투쟁기, 주로 식사 준비를 담당하던 역할이고요. 부사수도 사수를 돕고 보조한다는 의미가 있죠. 여기에다 아이를 많이 낳고 자녀 교육을 잘 하라는 내용도 비중 있게 담겼습니다. 여성들은 자식을 많이 낳아 훌륭한 사람들로 키우는 것을 나라와 민족을 위한 장한 일로 애국으로 여겨야 합니다. 그런데 북한은 그동안 여성 노동력을 꽤 중요시해 왔잖아요. 네, 사회에 진출하는 게 애국의 길이고 자신과 후대의 앞날을 위한 행복의 길이다. 사회에 진출하는 것은 곧 자기를 키워준 당과 조국의 은덕에 보답하는 충성과 애국의 길이고 가외 노동에 적극 참여하라는 등 여성의 사회 진출을 독려하는 내용도 서한에 담겼습니다. 네, 가정에서도 또 직장에서도 완벽하게 해라. 슈퍼우먼이 되라는 건가요? 네, 서신은 한 발 더 나아가 옷차림과 몸단장, 그러니까 외모 가꾸기를 게을리하지 말 것도 주문합니다. 조선 치마 저고리를 즐겨 입도록 하고 옷차림과 몸단장을 시대적 미감에 맞게 고상하고 세련되게 하며 네, 여성들은 듣기만 해도 숨이 턱 막힌다고 할 것 같은데요. 하지만 행사에 참여한 여맹원들은 눈물을 흘리며 감동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구절구절 어느 하나 정말 눈물 없이는 들을 수 없는 그런 귀중한 소중한 말씀들이었습니다. 여맹대회 뒤에는 다시 강습회를 열어 서한의 내용을 체득하고 관철하려는 의지를 다졌다고 북한 매체는 전했습니다. 네. 그런데 최근 김 위원장이 부쩍 살이 빠진 모습으로 등장해서 그런지 비만 관련 소식에도 눈길이 갑니다. 네, 그러니까요. 북한이 요즘 설탕을 대체하는 천연당 재배에 열을 올리고 있다는 소식도 있던데요. 네, 지금 화면에 보이는 식물, 북한에서는 8월풀이라고 부르는 다년생 작물인데요. 여기서 추출하는 성분의 당도가 사탕수수에서 나오는 설탕의 300배에 달하는데 칼로리는 거의 없다고 합니다. 자료에 의하면 마른 잎 한 톤이면 단맛감을 50kg 얻을 수 있는데 이것은 사탕 15톤과 맞먹는 것이라고 합니다. 우리에겐 스테비아로 알려진 식물로 다이어트 건강식품 감미료로 쓰이기도 하는데요. 북한에서도 대체당으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당뇨병 환자들이 많이 요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당분은 사탕가루는 못 먹고 길다나니까 이거 팔 아플 이거 막 가루나 이거 모네 이거 천연당으로 되어 있으니까 이게 수요자가 많습니다. 평안북도와 함경북도, 황해남도 등 거의 전역에서 이 8월풀을 재배한다는데요. 북한은 최근 특집 프로그램을 통해 8월풀 재배 현황을 소개하는가 하면 식음료로 가공되는 공정도 전했습니다. 이 8월풀이 특별한 재료가 아니라 설탕처럼 흔한 감미료로 쓰이는 것 같군요. 네, 우리나라에선 설탕보다 훨씬 비싼데 북한에선 비교적 흔한 감미료로 쓰이는 것 같은데요. 김치를 비롯한 각종 식재료에 다양하게 활용되고 있다고 합니다. 설탕의 주원료는 사탕수수로 전적으로 수입에 의존해야 하잖아요. 수입이 어려운 상황에서 북한에서 8월풀, 즉 스테비아는 천연 감미료란 것보다 설탕의 대체제로서의 의미가 더 커 보입니다. 네, 북한식 표현에 따르면 이것도 자력갱생의 일환으로 볼 수 있겠군요. 네, 그 밖에도 단백초나 애국풀처럼 단백질 함량이 높은 식물을 기르도록 장려하기도 하고
양어장과 축산시설에도 단백질이 많은 곤충 뿔물 등해를 길러 사료로 활용하도록 독려하기도 하는데요. 이 또한 부족한 식재료를 채우기 위한 노력으로 보입니다. 식량 사정이 좋지 않은 만큼 북한은 요즘 더욱 농사에 관심이 많을 수밖에 없겠습니다. 네, 북한 방송에선 지난 봄 각지 모내기 소식을 연신 내보낸 데 이어 최근엔 김매기를 독려하는 방송이 연일 이어지는데요. 모든 농장들에서는 김매기 계획을 허전별, 날짜별로 구체적으로 세우고 노력과 수단을 집중해야 합니다. 김매기에서 중요한 것은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질 보장입니다. 또 장마를 앞두고 농사와 밀접한 비 소식 역시 주요 뉴스로 다루고 있습니다. 지난 화요일엔 비 내리는 평양의 모습을 촬영한 지 2시간여 만에 이례적으로 방송에 내보내기도 했습니다. 평양시 일부 지역에서도 오후 한때 강한 소낙비가 내렸습니다. 갑작스러운 소나기로 도로에 물이 고인 모습도 포착됐습니다. 네, 박철영 기자 잘 들었습니다. 대화에도 또 대결에도 모두 준비해야 한다는 북한 김정은 위원장의 언급과 함께 한반도 정세도 바쁘게 움직였습니다. 네, 미국은 즉각 조건 없는 대화를 강조하며 화답했지만요. 김여정 부부장과 리선권 외무상은 잇따라 담화를 내면서 대화와 접촉 가능성을 일축했습니다. 네, 북한의 반응은 과연 거절일까요? 아니면 밀당일까요? 북한과 미국이 서로 공을 떠넘기는 듯한 상황 속에서 북한의 속내를 오상현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대화에도 대결에도 다 준비되어 있어야 하며 조선반도 정세를 안정적으로 관리해 나가는데 주력해 나가야 한다고 밝히시었습니다. 한미 정상회담 이후 김정은 위원장이 대화를 언급하자 미국도 즉각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We regard as an interesting signal, and we will wait to see whether they are followed up with any kind of more direct communication to us about a potential path forward. 때마침 한국을 방문한 성김 미국 대북 특별대표는 조건 없는 북미 대화와 함께 남북 대화에 대한 강력한 지지를 밝혔습니다. We are still waiting to hear back from Pyongyang on our proposal for a meeting. We continue to hope that the DPRK will respond positively to our outreach and our offer to meet anywhere, anytime without preconditions. 한미 양국은 한미 워킹그룹을 종료하고 재정비하는 방향으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주로 남북 교류 사업이 대북 제재에 위반되는지 여부를 다루면서 북한이 친미 사대의 올감이라고 반발하던 협의체입니다. 또 코로나19 백신 등 인도주의적 대북 지원에 대해서도 미국은 지지 입장을 밝히면서 대화 재개에 대한 기대감도 높아졌습니다. 하지만 북한의 반응은 싸늘했습니다. 김여정 부부장은 김정은 위원장의 발언이 흥미롭다던 미국을 향해 잘못 가진 기대는 더 큰 실망에 빠뜨리게 될 것이라고 밝혔고 리선권 외무상도 아까운 시간을 잃는 무의미한 미국과의 어떤 접촉과 가능성도 생각하지 않는다고 못 박았습니다. 대외 관계를 총괄하는 북한의 두 책임자가 연 이틀 미국과의 대화와 접촉 가능성을 일축한 겁니다. 한미 양국이 정상회담을 거쳐 공들여 마련한 대북 제의를 거절한 이유는 적대시 정책 철회라는 북한의 요구가 명백히 반영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분석입니다. 북한이 듣고 싶은 어떤 대화를 할 수 있느냐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군사훈련, 전략자산 전개. 기존의 대북 정책 얘기를 한 걸 갖다가 자신들이 계속 요구해왔던 그 대화 주제를 이걸 어떻게 의제화시키는지에 대한 얘기를 직접적으로 해달라는 거거든요. 네. 실제로 미국은 지난 21일 대북 제재 행정명령의 효력을 1년 더 연장하는 등 현재로서는 대북 제재 해제 의지가 없음을 분명히 했습니다. We also urge all UN member states, especially UN Security Council members, to do the same to address the threat posed by. 한미 양국의 대화 제의에 대해 거부 입장을 밝힌 북한은 중국과의 혈맹 관계를 부각하면서 밀착 행보를 과시하고 있습니다. 북중 양국이 이례적으로 김정은 위원장과 시진핑 주석의 과거 교차 방문을 대대적으로 기념하는 행사를 열고 양국의 당 기관지에 대사들의 기고문까지 실었습니다. 북한은 본격적인 비핵화 협상 재개에 앞서서 후방을 다질 필요가 있고요. 중국을 통해서. 또 북한이 필요한 도움을 중국이 줄 수 있죠. 또 중국 입장에서는 대중국 견제 네트워크를 미국이 강화하는 상황에서
동아시아에서 북한과의 관계를 강화하면 어느 정도 이 미국의 공세를 상쇄시킬 수 있는 그런 효과를 기대할 수 있죠. 북중 공조를 통해 미국의 압박을 돌파하겠다는 의도로 보이지만 북한의 메시지는 올해 초와는 확연히 달라진 모습입니다. 지난 1월 김정은 위원장은 미국을 최대의 주적이라고 명시했고 대외 활동의 초점을 미국을 제압하고 굴복시키는 데 맞추겠다고 말했지만 이번에는 그런 표현이 없었습니다. 또 막말을 서슴지 않던 김여정 부부장의 담화도 짧고 조심스러워졌고 리선권 외무성의 담화 역시 시간이 아깝지 않은 의미 있는 대화를 촉구한다는 해석도 있습니다. 시간을 잃지 않고 의미 있는 대화를 하겠다는 겁니다. 김여정과 리성권의 담화는 일종의 기싸움으로 봐야 되는 거고 무엇인가 확실하게 주고받을 게 뭔지를 미리 알고 나가겠다는 거지 일단 마주 앉지는 않겠다는 겁니다.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북한으로서는 중국의 협조를 얻기 위해서라도 핵실험이나 장거리 미사일 시험 발사 같은 강경한 군사 행보를 취하기도 어려운 처지. 따라서 북한의 대화 거부는 향후 대미 협상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하기 위한 신경전에 들어간 것이라는 분석도 가능합니다. 문제는 시간입니다. 바이든 행정부는 한국 정부의 설득을 수용해 적극적인 대북 대화 의지를 표명했지만 북한의 시간 끌기가 길어질수록 대북 불신이 깊어지고 대화의 동력도 떨어질 수 있습니다. 또 북한이 요구하는 8월 한미연합훈련의 축소나 중단을 위해서도 북한의 태도 변화가 하루빨리 선행돼야 합니다. 한미연합훈련을 가지고 국내적으로나 대외적으로 상당히 열띠게 논의될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래서 뜨거울 수 있는 8월을 좀 더 미리 좀 식혀가면서 대화가 진행돼야지 일단 한미연합훈련을 축소하든 연기하는 명분이 생기거든요. 무엇보다 9개월도 채 남지 않은 한국의 대선이 큰 변수입니다. 북미 관계가 위기를 겪을 때마다 적극적인 중재 역할을 해온 문재인 대통령은 최근 미국 주간지 타임과의 인터뷰에서 임기가 얼마 남지 않은 사실을 알고 있다며 한반도 평화는 매우 불안정한 상태라고 밝혔습니다. 서로가 대화를 모색하는 지금의 국면이 언제라도 긴장으로 돌변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북한과 미국이 대화를 말하면서도 서로 공을 떠넘기는 가운데 대화를 위한 골든타임은 속절없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통일전망대 오상현입니다. 올해 들어서 북한이 전원회의를 3차례나 열었는데요. 김정은 위원장은 지난주 3차 회의에서 식량난을 언급하는가 하면 이례적으로 육아 정책을 의제로 삼았죠. 네, 특히나 어린이들의 영양 문제를 강조했는데요. 그 내용은 무엇인지 그리고 북한 어린이들의 영양 상태는 어떤지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함께 하실 두 분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사실 북한 어린이들 영양 문제에 대해서는 뭐 어제 오늘 나온 그렇죠. 얘기는 아니잖아요. 국제사회에서도 특히 이 북한 어린이들 영양에 대해서 늘 주목하고 있죠. 그렇죠. 이제 국가가 경제적으로 좀 어렵거나 뭐 예를 들어서 재난이 있거나 이럴 경우에는 취약계층 중에서도 특히 아동의 어떤 건강이라던가 영양이라던가 이런 게 가장 위협을 받거든요. 네. 북한의 아동의 한 31만 명 정도가 발육 부진을 이제 겪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5명 중에 1명 정도는 제대로 먹지 못해서 키가 제대로 안 크고 있고 발육이 제대로 안 되고 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네, 이런 상황에서 김정은 위원장은 3차 전원회의에서 당의 육아 정책을 의제로 삼았는데요. 어떤 내용인지 화면 보시죠. 소천 수만금을 들여서라도 보다 개선된 양육 조건을 지어주는 것은 우리 당과 국가의 최중대 정책이고 최고의 수건이라고 강조하셨습니다. 네, 어린이를 튼튼하게 키우는 게 국가 최중대 정책이라고 했는데요. 전원회의에서 육아 정책을 언급한 게 좀 이례적으로 받아들여집니다. 그렇죠. 이제 노동당 전원회의는 굉장히 굵직한 이슈들, 정치적인, 경제적인 의제들을 주로 다루고요. 이렇게 육아 정책이라는 굉장히 일상에 밀접하게 맞닿아 있는 이런 내용을 구체적으로 다룬 적은 잘 없어서 매우 주목되는 지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왜 이런 정책이 나오게 된 걸까요?
경제 사정이 안 좋잖아요. 코로나도 있고 이제 대북 제재도 있고 그래서 이제 그 민심이 아마 좀 흉흉할 겁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제 좀 아동이라도 제대로 이제 좀 돌봐야 된다 이런 이제 문제 의식이 작용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렇다면 육아 정책에 어떤 내용이 담겨 있는지 정리해봤습니다. 유제품에 대해서 강조한 점이 눈에 띕니다. 아무래도 북한 아이들에게 가장 필수적인 게 부족한 그게 아마 단백질이기 때문이겠죠. 아무래도 육류는 북한 사회에서 사실은 좀 어려운 부분이 많거든요. 또 아이들이 그 발육, 성장, 또 의식 이런 것에도 영향을 미칠 수가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단백질 공급에 최우선의 목표를 가지고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네, 그런데 유제품을 생산하려면 일단 축산 산업이 좀 발달해야 될 것 같은데요. 또 그러려면 곡물 사료도 좀 충분해야 되고요. 곡물 사료 같은 경우에 이제 수입도 잘 어렵고 또 비싸잖아요. 네. 그렇다 보니까 이제 소 같은 경우는 이제 풀도 먹지만 보통은 곡물이랑 배합된 사료를 먹고 큰단 말이에요. 그래서 북한은 지금까지 이제 염소를 좀 주력으로 키웠습니다. 굉장히 장려했고요. 왜냐하면 이제 풀만 먹고도 잘 자라고 질병에도 비교적 좀 강한 편이어서 유제품들도 많이 나와 있는 상황이어서 아마도 이제 염소젖을 좀 더 많이 활용하지 않을까. 치주를 숙성시키거나 생산된 바다를 보관하는 지하냉동 조장고가 있습니다. 염소젖으로 만든 치즈, 바다, 요구르트 많이 생산됩니다. 염소도 그렇고 토끼도 그렇고 풀만 먹고도 동물 단백질을 내주니까 그런 면이 있는 것 같은데요. 이 동물 단백질 섭취가 아무래도 어렵다 보니까 콩우유, 그러니까 두유로 좀 단백질을 섭취하게 한다고요? 네, 그래서 콩우유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고 콩우유에 관심을 가진 거는 김일성 때부터 그랬어요. 행복의 요람인 다가서들에도 콩우유 차들이 도착합니다. 아버지 지도자 선생님께서 보내주신 콩우유를 마시며 웃음 가득 기쁨 가득 끝없는 행복을 속삭입니다. 자, 콩우유 노래도 있네요. 콩우유 노래 들어보셨어요? 김지은 선생님? 아니요, 못 들어봤습니다. 하도 너무 오래돼가지고 이제. 네. 최근에는 평양 어린이 식료품 공장을 현대화하고 콩우유를 비롯한 다양한 어린이 영양식품을 제조하고 있다네요. 그렇죠. 이제 우리나라하고 좀 그 관계가 좀 괜찮았을 때 초창기에 이제 우리나라 민간 단체에서 북에다가 이제 두유 공장도 막 세워주고 굉장히 그런 시설들을 좀 개비해 줬거든요. 이제 지어준 것들을 좀 현대화하고 새롭게 이제 만든 것 같은데요. 평양에 있는 어린이들에게는 이게 좀 그래도 잘 공급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과연 이제 지방에 있는 어린이들까지도 그런지는 좀 의문이 되는 상황이고요. 이제 그런 측면에서 이제 이번에 그 전원회의에서 전역에 있는 어린이들이 충분히 영양을 섭취하게 하자 이런 취지에서 아마 말을 한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네. 혹시 뭐 동물성 단백질 대신에 식물성 단백질로 이렇게 한다면 콩우유, 두유로 한다면 어떤 차이가 좀 있지는 않을까요? 차이가 아무래도 있죠. 동물성 단백질이 좋은 이유는 필수 아미노산이 많다는 거고 몸에 필요한 것은 사실은 필수 아미노산이거든요. 근데 식물성 단백질은 동물성 단백질보다는 지방은 좀 적지만 대신 필수 아미노산도 같이 적기 때문에 양적으로 많이 먹어야 된다는 부분이 있기는 합니다. 네, 그렇다면 북한의 타가소나 유치원의 식단이라고 할까요? 영양 공급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2019년에요. 그 세계 식량 계획하고 식량 농업기구가 북을 방문해서 이제 11곳의 타가소를 좀 돌아다녀 봤습니다. 네. 그런데 동물성 단백질, 예를 들어서 고기라던가 그 생선 같은 경우는 자주 먹어봐야 한 달에 한 번, 그리고 드물게는 분기에 한 번 정도 먹고 있다고 하고요. 또 과일 같은 경우도 한 6월에서 10월 사이 그때만 이제 과일을 좀 먹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제철에만. 예, 좀 영양을 골고루 충분히 섭취하지는 못하고 있다는 결과를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실제 북한의 어린이집에 있는 식판은 어떤 모습인지 화면으로 보시죠. 네, 지금 밥을 아주 야무지게 먹는데요. 뭐 계란 반찬도 나왔네요.
계란 같은 거는 사실 좀 오늘 특별한 날이 아닐까 이런 생각도 좀 들고요. 매일 다가서 유치원에서 계란을 매일 하나씩 먹기에는 쉽지는 않다고 생각됩니다. 근데 보니까 반찬은 한 두세 가지 정도인데 밥의 양이 좀 엄청납니다. 아이들인데 거의 어른밥 수준이에요. 기본적으로 북한 사람들이 식사량이 어른이든 아이들이든 한국보다는 좀 많긴 하거든요. 지금 봐도 일단은 배를 채우는 것이 목적인 것 같아요. 근데 쌀에는 탄수화물이 많기 때문에 저런 식으로 먹게 되면 배에 곧 그 바람이 차고 배가 볼록 튀어나오고 이렇게 될 확률이 있어서 조금 그 균형을 맞출 필요는 있죠. 북한 타가소 식판을 영상으로 봤는데요. 뭐 최근 유행하는 저탄고지하고는 영 반대인 것 같습니다. 그러게요. 네. 궁금한 거는 저기 타가소나 유치원, 어린이집 같은 데 가면은 급식은 무료로 주는 건지 궁금합니다. 사실 원칙적으로는 무료로 줘야 되는데요. 제가 최근에 만났던 뭐 지금 한 5년 정도 쭉 만났던 데이터를 보면은 대부분 도시락을 싸주거나 아니면은 뭐 타가소나 유치원에서는 뭐 밥만 주고 반찬은 집에서 가져와야 된다거나 아니면은 뭐 점심값을 따로 내야 된다거나 이런 식으로 운영이 되기 때문에 실제로는 무료 급식이 잘 이루어지지는 않고 있습니다. 네, 김정은 위원장에게 어린이 영양 개선은 오랜 숙제가 아니었나 싶기도 한데요. 2014년엔 애육원 아이들을 병원에 데려다가 뭐 치료하기도 했죠. 자, 2014년 김정은 위원장 집권 초기죠. 부부가 함께 대성산 종합병원을 찾았는데요. 이곳에서 보양 치료를 받고 있는 애육원 모나들의 입원실을 찾으시었습니다. 하나같이 보동보동한 것을 보니 정말 기분이 좋다고 몸내 기뻐하셨습니다. 지금 애육원 아이들이 보양 치료를 받았다고 하는데요. 보양 치료란 말이 인상적입니다. 보양이라는 개념은 좋은 약으로 내 몸을 튼튼하게 한다, 면역력을 높인다 하는 개념도 사실은 들어있어요. 시설이 잘 돼 있는 군병원에서 이런 여러 가지 그 보약제로 그런 그 요법도 같이 함으로 해서 애들을 좀 더 튼튼하게 이렇게 좀 양육시켜서 보내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근데 고아들을 일부러 데려다가 그렇죠. 병원에 데려다가 특별 치료를 해준 어떤 이유가 있나요? 북한 어린이라고 이제 하면은 보통 국제사회에서 가장 전형적으로 기억하는 모습이 이제 고난의 행구 때 꽃제비들이거든요. 사실 김정은 정권의 입장에서는 자국의 이미지가 그런 식으로 알려진다는 게 굉장히 치욕스러운 일이잖아요. 그래서 김정은이 집권한 이후에 굉장히 역점 사업을 둔 것 중에 하나가 이 고아들, 꽃제비들을 위한 새로운 시설들을 만들고 이들에게 좋은 밥과 또 좋은 옷을 이제 제공하는 것들을 역점 사업으로 했거든요. 이제 그런 사업이 아니었나. 5개월간 보양 치료를 받은 아이들이 건강하게 애육원으로 돌아온 소식도 전했는데요. 우리 평생 A원에는 대성산 종합병원에서 보양치료를 받고 돌아온 모나들이 있습니다. 5달도 못 되는 짧은 기간에 몸무게가 최고 4kg, 평균 3.5kg 불었습니다. 키는 또한 얼마나 건지합니까? 평균 2cm 이상 컸습니다. 살이 통통해졌는데요. 일시적으로 몸무게가 늘어나서 유지도 중요할 것 같긴 한데 어떨까요? 단시간 내에 지금 몇 개월 동안에 그렇게 그 영양이라고 해도 될지 모르겠지만 체중을 불려가지고 왔기 때문에 그게 또 빠지려면 금방 없어지고 계속 그런 방식으로 내가 관리를 해줘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사실 북한 현재 실정에서는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근데 상황이 사실 앞서서 말씀해 주신 대로 5명 중에 1명이 영양이 부족한 상태다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이게 사실 코로나 상황도 그대로고 대북 제재도 그대로인데 자력갱생으로 해결을 할 수 있을지가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좀 물론 자력갱생도 좋지만 좀 이 부분 특히 아동의 어떤 영양에 대한 부분은 좀 고집을 부리지 말고 국제사회의 어떤 적극적인 인도적인 지원들을 좀 수용해서 이런 취약계층의 어떤 좀 안위를 조금은 이제 도와주는 것도 북한 당국이 국가로서는 꼭 해야 되는 일이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소아는 취약계층이기 때문에 우리가 보호를 해줘야 될 대상이기도 하지만 이 소아들이 20년, 30년 후에는 북한이라는 나라를 떠매고 나갈 인재들로 얘들이 자라나야 되기 때문에 사실은 단순히 취약계층에서 보호 이 차원을 넘어서는 상황이라고 저는 생각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을 위한 일에서는 사실 이런 것 저런 것 따질 필요가 없지 않겠느냐. 이제 그것이 정말 이 전원의 취지와 부합되는 것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북한 당국이 어린이들 영양 문제를 최우선 과제로 삼았다고 한 만큼 아이들 건강 상태도 나아지길 바랍니다. 네, 자력갱생이라는 자존심 좀 부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주신 두 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어제는 한국전쟁이 발발한 지 71년이 되는 날이었죠. 네, 오늘 통일전망대는 한국전쟁 때부터 오랜 기간 피해를 받았던 매향리라는 마을을 찾아가 봅니다. 네, 매향리는 과거 미군 사격장 때문에 주민들이 큰 고통을 겪었던 곳이기도 한데요. 네, 그동안 이곳을 평화마을로 바꾸는 작업이 진행됐다는데요. 지금은 어떤 모습일지 이상현 기자와 함께 매향리로 떠나보시죠. 새천년을 맞았던 2000년 5월. 미군 전투기의 오폭 사고가 발생하면서 경기도 화성 끝자락에 있는 한 어촌 마을이 세간의 주목을 받기 시작합니다. 포탄 6발을 경기도 화성군 매향리 앞바다 사격장에 동시에 투하하는 바람에 인근 마을 주민 7명이 놀라 대피하다가 경상을 입고 농가 수백 채의 유리창 등이 파손됐습니다. 봄이면 매화 향기가 마을 전체에 가득했다 해서 그 이름이 붙여졌다는 매향리. 하지만 한국 전쟁 중인 1951년 미군의 폭격 훈련장이 들어서면서부터 매화향은 화양 냄새로 바뀌었습니다. 특히 반백년간 주민들이 폭격의 굉음과 오폭 사고로 고통을 겪어온 사실이 알려지면서 공분을 샀고 결국 2005년 8월 사격장 폐쇄로 이어집니다. 그로부터 16년 옛 미군 사격장 자리는 부지 매입 등으로 총 1,100억 원이 투입된 끝에 최근 평화생태공원으로 탈바꿈했습니다. 우선 해변을 따라 조성된 널찍한 풀밭엔 한반도 모양의 정원이 큼지막하게 만들어졌습니다. 그 옆으론 철새들을 위한 습지가 마련됐고 사이사이엔 한적한 산책길이, 반대편 쪽으론 8개의 유소년 야구장이 웅장하게 들어섰습니다. 평화를 상징한다는 분수가 인상적이었던 중앙 정원엔 공모로 선정된 8명의 작가들이 평화를 주제로 만들 각양각색의 조형물들이 조만간 들어선다고 합니다. 매향리는 50여 년간 미군의 폭격 훈련으로 주민들에게 상처와 고통을 준 공간입니다. 이곳을 치유와 회복의 공간으로 만들고 역사를 기억하는 장으로 만들 것입니다. 띄엄띄엄 놓여져 있는 한적한 벤치, 철마다 옷을 갈아입는 다양한 꽃과 식물들, 고즈넉한 전통 누각의 그늘은 벌써부터 나들이객들을 조금씩 불러들이기 시작했습니다. 요즘에 코로나 시대니까 사람 많은 데보다는 좀 없으니까 좀 자유롭게 놀기도 좋고 그래가지고. 공원 한가운데에 자리 잡은 매향리 평화기념관. 오는 9월 완공을 앞두고 막바지 작업이 한창이었는데요. 내년에 공식 개관을 하면 이 공원의 랜드마크가 될 거라고 합니다. 기념관 옆에 독특한 모양으로 지어지고 있는 높다란 전망대에 오르면 끝없는 서해 바다와 함께 그 사이로 멀리 제철소가 있는 충청남도 당진까지 선명하게 보입니다. 전망대 바로 앞엔 역사를 위해 남겨둘 낡은 건물들이 듬성듬성 자리 잡고 있었는데요. 바로 50여 년간 미군들이 쓰던 시설들로 조만간 리모델링 작업을 거쳐 교육의 장소로 활용된다고 합니다. 가장 중요한 시설이었던 사격 통제소. 바로 이곳이 과거 미군의 폭탄 투하 훈련을 통제했던 사격 통제소가 있던 곳입니다. 그리고 저 앞에 보면요, 당시 미군 폭탄이 투하됐던 섬, 농섬이 한눈에 들어옵니다. 수목이 울창해 늘 짙은 녹색을 띠고 있다 해서 짙을 농자, 농섬이라 불린 이 섬은 반백년 폭격으로 거의 3분의 1이 사라졌다고 합니다. 마을 입구엔 2년 전 평화 역사관이 들어섰습니다. 과거 사격장 폐쇄를 요구하며 시위하던 바로 그 자리에 주민들이 자체적으로 만든 건데요. 매향리의 아픈 역사가 고스란히 담겼습니다. 산더미처럼 수북히 쌓여져 있는 포탄의 잔해들.
넘쳐나던 그 잔해들과 탄피들은 푸죽간의 고깃덩어리나 평화의 꽃처럼 다양한 상징물로 둔갑했습니다. 건물 안쪽 중앙엔 탄피로 가득한 한반도가, 주변엔 포탄과 함께 수십 년을 살아온 주민들의 지혜가 엿보이는 옛 물건들이 전시돼 있습니다. 이게 이제 탄피가 분리돼 떨어져요. 그 토요일, 일요일 폭격하지 않는 날 농촌 주민 갯벌에 가면 이게 무쇠망이 떨어져 있어요. 이걸 주워다가 주민들이 직접 이렇게 재단해가지고 생활용품으로 이제 사용을 했던 것이죠. 조명탄 낙하산은 곡식 담는 자루나 모기장으로, 미군 헬멧은 물을 퍼올릴 때 쓰던 두레박으로, 포탄의 철은 등잔 받침이나 대야로, 모든 것이 재활용되던 시절이었습니다. 이 가운데 그렇게 썩 어울려 보이지 않던 옹기들이 줄지어 눈에 띄었습니다. 열어보니 아주 잘 숙성된 매실청이 한가득이었는데요. 매양리라는 이름처럼 매화 향기 가득한 마을로 되돌리고자 주민들이 합심해 마을 곳곳에 7만 그루에 달하는 매화나무를 심었고 1년 전 그 열매를 담가 놓은 것으로 상품화까지 준비 중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함께 마을을 바꾸는 과정에서 주민들끼리도 많이 달라졌다고 합니다. 집안 소음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소한 것에서도 신경질적인 다툼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일상이었고 다반사였는데 지금은 사람들의 그 이 표정 자체가 아주 안정감 있고 평화스러운 평온한 모습, 차분한 모습. 포염 대신 매화 향기가 날리는 마을. 전쟁과 파괴가 아닌 생명과 평화의 마을. 매양리는 그렇게 70년 전 마을, 그때 그 모습을 조금씩 찾아가고 있습니다. 통일전망대 이상현입니다. 약간 어리숙하거나 약간 멍청하거나 약간 그런 느낌이에요. 장난스럽다 이런 뜻인 것 같아요. 뭐 장난꾸러기 갖고 짓궂고 그런 거. 애기 같다는 거 아닌가? 모르겠다. 그치? 어리굿다. 북한말 어리굿다는 매우 어리광스럽다를 뜻하는 말입니다. 어리광스럽다라는 의미 외에도 몹시 어리석다라는 의미로도 쓰입니다. 어리광스럽다. 답을 보고 나니까 대충 그런 느낌이 오긴 하는데 확실하게는 모르겠어요. 아, 어리광스럽다. 매우 어리광스럽다를 어리굿다고 하나 보죠? 바로 어제가 6.25 전쟁 71주년이었죠. 호국 영령들을 기억하고 우리의 아픈 역사를 다시 한번 되돌아보는 시간이 됐으면 합니다. 네, 한반도의 평화가 찾아오길 어느 때보다 절실하게 바라게 됩니다. 통일전망대 다음 주도 알찬 내용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